40대 브라질 버스 기사 루이스의 변화 이야기. 브라질 상파울루의 아침 7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바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47세 버스 운전기사 루이스입니다. 그는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낡은 버스의 운전석에 앉아 12시간을 보냅니다. 상파울루의 복잡한 도로를 누비며 수많은 승객들을 태우고 내려주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20년 넘게 이 일을 해온 그에게 버스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가족을 먹여 살리는 생명줄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평범한 목요일 오후, 루이스의 인생에 경고등이 켜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루이스입니다. 그날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다시 버스에 올라타려던 순간이었어요. 평소처럼 버스 계단을 오르는데 갑자기 가슴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100m 달리기를 한 것처럼 숨이 가빠지고 식은땀이 흘렀어요. 처음에는 그냥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계속되자 불안해졌어요. 20년 동안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승객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억지로 운전을 계속했지만 온종일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가슴이 뛰고 어지러웠어요. 아내가 병원에 가보라고 했지만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혹시 큰 병이면 어떡하지? 가장으로서 쓰러질 수는 없는데.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결국 며칠 후 참을 수 없어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여러 검사를 하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루이스 씨, 고혈압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방간도 있고 당뇨 초기 증상도 보여요. 지금 당장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47살, 아직 젊다고 생각했는데 벌써 이런 병들이 찾아왔다니. 20년 동안 하루 12시간씩 운전석에 앉아만 있던 제가 바보였습니다. 담배도 피우고 기름진 음식만 먹고 운동은 전혀 하지 않았으니까요.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저는 버스 안에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내와 17살 딸 마리아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아빠 왔다 라며 반갑게 맞아주던 딸이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아내의 얼굴도 어두웠고요. 저는 최대한 괜찮은 척 하려고 했지만 가족들은 이미 제 상태를 눈치채고 있었나 봅니다. 저녁 식사를 하는데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빠, 요즘 많이 피곤해 보여. 괜찮아? 그 순간 딸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17살밖에 안 된 아이가 아버지를 걱정하고 있다니. 저는 괜찮다, 그냥 일이 좀 힘들어서 그래라고 대답했지만 딸의 눈에는 여전히 걱정이 가득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해줘. 병원에서 뭐라고 했어?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고혈압, 지방간, 당뇨 초기라는 진단을. 아내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당신이 쓰러지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 그 말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새벽 2시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거실로 나왔어요. 어둠 속에서 가족 사진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정말 가장의 자리를 잃는구나. 딸의 대학 등록금, 아내의 생활비, 집 대출금. 모든 것이 제 어깨에 달려있는데 제가 쓰러지면 이 모든 것이 무너져버려요. 20년 동안 쌓아온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려웠습니다. 아내와 딸의 걱정스러운 눈빛이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특히 딸이 아빠 괜찮아? 라고 물었을 때의 그 표정. 평생 강한 아버지의 모습만 보여주려고 했는데 이제는 17살 딸이 저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건 정말 가장으로서 실격이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진짜 끝이구나.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고. 의사 선생님은 복잡한 운동 프로그램이나 비싼 헬스장을 추천하지 않았어요.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루이스 씨, 일단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하루 30분만이라도 꾸준히 걸으세요. 처음에는 걷기가 뭐 대단한 운동인가 하고 생각했지만 지금 제 상황에서는 그것부터 시작해야겠다고 느꼈어요. 퇴근 후 집 근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상파울루 시내에 있는 작은 공원이었는데 평소에는 그냥 지나치기만 했던 곳이에요. 운동복도 없어서 그냥 평상복에 운동화만 신고 갔습니다. 공원에 도착해서 주위를 둘러보니 저처럼 혼자 운동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들부터 젊은 사람들까지 모두 각자의 이유로 운동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창피했습니다. 47살 아저씨가 공원에서 혼자 걷는 모습이 우스꽝스럽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10분 정도 걷다 보니 그런 생각들이 사라졌어요. 온몸에서 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20년 동안 운전석에만 앉아 있었던 몸이 이렇게 약해져 있었나 싶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30분을 채우지도 못하고 20분 만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내가 땀범벅이 된 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괜찮아? 저는 헥헥거리며 대답했어요. 괜찮아. 내일도 갈 거야. 그날 밤 다리가 너무 아파서 잠을 이루기 힘들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뿌듯했어요. 드디어 시작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틀째, 3일째 매일 공원에 갔습니다. 비가 와도 갔어요. 몸이 아파도 갔고요. 신기한 건 일주일이 지나니까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20분도 힘들었는데 25분, 27분, 그리고 2주가 지나니까 드디어 30분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숨이 한결 편해졌다는 거예요. 버스 계단을 오를 때도 예전처럼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았어요. 한 달 정도 걷기를 계속한 후 뭔가 더 해보고 싶어졌습니다. 걷기만으로도 몸이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하루 종일 앉아있으면 다리와 허리가 뻣뻣했거든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스쿼트가 다리 근육을 키우는데 좋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헬스장에 가야 하나 생각했지만 집에서도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어느 토요일 저녁 거실에서 첫 스쿼트를 시도했습니다. 인터넷 동영상을 보면서 따라했는데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면서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5개 하고 나니까 다리가 후들후들했습니다. 목표는 10개였는데 절반밖에 못한 거죠. 딸이 거실로 나와서 제가 운동하는 모습을 보고 웃으며 말했어요. 아빠, 뭐 하는 거야? 좀 부끄러웠지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운동하는 거야. 아빠가 더 건강해져서 오래오래 너랑 함께 있고 싶어서. 딸이 갑자기 진지해지더니 아빠 화이팅! 이라고 응원해줬어요. 그 한마디에 힘이 났습니다. 매일 저녁 거실에서 스쿼트를 했어요. 처음에는 5개도 힘들었지만 일주일 후에는 7개, 2주일 후에는 10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쿼트를 하면서 느낀 건 20년 동안 앉아만 있던 다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근육이 생기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버스 운전할 때도 다리에 힘이 생긴 게 느껴졌습니다. 한 달 후에는 15개, 2달 후에는 20개까지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스쿼트를 하면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 다리가 가족을 지탱하는 기둥이다. 정말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예전에는 하루 종일 운전하고 나면 다리가 저려서 집에서도 계속 앉아있기만 했는데 이제는 집에 와서도 활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되었어요. 아내도 변화를 느꼈나 봅니다. 여보, 요즘 걸음걸이가 달라 보여. 더 당당해진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거울을 봤는데 정말 자세가 달라져 있더라고요. 구부정했던 어깨가 펴져 있었고 걸을 때도 더 안정감 있게 걸었어요. 작은 변화지만 저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걷기와 스쿼트를 2개월 정도 계속하다 보니 몸에 확실한 변화가 느껴졌어요. 그런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허리 통증과 배 나온 것이었어요. 20년 동안 운전석에 앉아 있으면서 생긴 문제들이라 쉽게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의사 선생님께 물어보니 코어 근육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인터넷에서 코어 운동을 찾아보니 플랭크가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운동이라고 했어요. 동영상을 보니 단순해 보였습니다. 그냥 엎드린 채로 버티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전혀 단순하지 않았어요. 첫 시도는 정말 참담했습니다. 팔꿈치와 발끝으로만 몸을 지탱하고 버티는 건데 20초도 버티지 못했어요.
온몸이 떨리고 배가 아래로 처지려고 하는 걸 버티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처음에는 이게 운동인가 싶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온몸을 다 사용하는 운동이더라고요. 매일 밤 거실에서 플랭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20초, 그 다음에는 25초, 30초. 정말 조금씩 늘려나갔어요. 1분을 목표로 했는데 그 1분이 이렇게 길게 느껴질 줄 몰랐습니다. 플랭크를 하면서 시계를 보는데 30초가 마치 3분처럼 느껴졌어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확실히 달라졌어요. 허리가 덜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니까 배도 조금씩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아내가 여보, 배가 좀 들어간 것 같아라고 말해줘서 정말 기뻤어요. 작은 변화지만 제게는 큰 성취였거든요. 2달 후에는 드디어 1분을 버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정말 기뻤어요. 1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의미 있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습니다. 플랭크를 하면서 느낀 건 이 운동이 단순히 배 근육만 키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운동이었어요. 버스를 운전할 때도 자세가 더 바르게 되었고 허리 통증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3개월째 되니까 1분 30초까지 버틸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복부 지방이 눈에 띄게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벨트 구멍을 한 칸 줄일 수 있을 정도로요.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걷기, 스쿼트, 플랭크. 이 3가지 운동을 매일 꾸준히 했어요.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체중계에 올라가 보니 8kg가 빠져 있었어요. 90kg에서 82kg가 되었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8kg 차이지만 제게는 인생이 바뀐 것과 같았어요. 더 중요한 건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루이스 씨, 정말 대단해요. 혈압이 완전히 정상이고 간 수치도 많이 좋아졌어요. 이대로 계속하시면 당뇨 위험도 없어질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어요. 아내는 울면서 기뻐했고 딸은 아빠 정말 대단해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한 말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아빠 운동선수 같아졌어. 거울을 보니 정말 달라져 있었어요. 얼굴도 갸름해졌고 자세도 바뀌었고 무엇보다 눈빛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항상 피곤해 보였는데 이제는 활력이 넘쳐 보였거든요. 버스 운전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12시간 운전하고 나면 온몸이 찌뿌둥했는데 이제는 퇴근 후에도 에너지가 남아 있었어요. 승객들도 제 변화를 느꼈나 봅니다. 한 단골 승객이 기사님, 요즘 정말 건강해 보이세요 라고 말해주더라고요. 가장 기뻤던 순간은 딸과 함께 산책을 하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집에 오면 너무 피곤해서 소파에 누워만 있었는데 이제는 딸과 함께 공원을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딸이 아빠, 이제 같이 운동할까? 라고 제안했을 때 정말 행복했습니다. 체중이 빠지니까 옷도 달라 보였어요. 예전에 입던 옷들이 다 크게 느껴져서 새 옷을 사야 했을 정도였어요. 아내가 여보, 정말 젊어 보여라고 말해줄 때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47살이지만 마치 37살로 돌아간 기분이었어요. 무엇보다 가족들의 눈빛이 달라진 게 가장 큰 보상이었어요. 예전에는 걱정스러운 눈빛이었는데 이제는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건강해지는 것이 단순히 제 몸만을 위한 게 아니라 가족 전체의 행복을 위한 거라는 걸요. 3개월간의 변화를 겪으면서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깨달음은 꾸준함의 힘이었어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계속하면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가능해진다는 걸 몸소 체험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꾸준함을 떠올릴 때마다 한 나라가 생각났습니다. 바로 한국이에요. 저는 한국을 정말 존경합니다. 브라질에서도 한국의 이야기는 유명해요. 전쟁의 폐허에서 불과 몇십 년 만에 세계적인 강국이 된 나라. 그 비결이 바로 한국 사람들의 꾸준함과 끈기라고 생각해요. 한국 남성들을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모습이요. K-드라마를 보면서도 느꼈어요.
한국 남자들은 가족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더라고요.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쉬지 않고 가족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저와 너무 닮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운동을 시작할 때도 한국 남성들의 그런 끈기를 떠올렸습니다. 특히 한국의 40대 남성들은 정말 존경스러워요. 위로는 부모님을 모시고 아래로는 자녀들을 키우는 힘든 상황에서도 묵묵히 버텨내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힘을 얻었어요. 저 멀리 한국의 아저씨들도 힘들게 살아가는데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국 문화 중에서도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정이라는 개념이에요. 가족에 대한 깊은 사랑과 책임감. 그것이 바로 제가 운동을 시작하게 된 이유와 똑같았어요.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과 더 오래 함께하고 싶기 때문에 변화를 시작한 거거든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도 좋지만 저는 오히려 한국 사람들의 꾸준함에 더 감동받았어요. 태권도, 한국 음식, K-팝, 한국 드라마.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수십 년간 꾸준히 노력한 결과겠죠. 그런 한국인들의 정신력을 본받아서 저도 매일매일 운동을 계속할 수 있었어요. 한국 남성들의 강인함과 끈기, 그리고 가족에 대한 책임감.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큰 영감이 되었습니다. 지구 반대편 브라질에서 버스를 운전하는 제가 한국을 생각하며 힘을 얻었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지만 정말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한국의 40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브라질의 버스 기사입니다. 특별한 재능도 없고 많은 돈도 없고 시간도 별로 없었어요. 하루 12시간씩 일하면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여러분과 똑같은 평범한 가장이에요. 그런 제가 걷기, 스쿼트, 플랭크 이 세 가지만으로 인생을 바꿨습니다. 거창한 운동 프로그램도 아니고 비싼 헬스장도 아니고 그냥 이 세 가지예요. 하루에 1시간도 안 걸리는 운동으로 8kg를 빼고 혈압을 정상으로 만들고 가족들의 걱정을 안심으로 바꿀 수 있었어요. 한국의 40대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똑똑하고 훨씬 강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발전한 나라를 만든 분들이잖아요. 제가 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은 더욱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대한민국 남자입니다. 저보다 더 강하고 더 오래 버틸 수 있는 분들이에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